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이재명 지사 2주택자 보호 논란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금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이 화제가 됐어요.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청소,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후에 기자들과 만났거든요. 여기에서 자, 우리는 가구당 몇 채를 가지고 있냐, 가격이 얼마냐에 규제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실거주용 보유로 고통스럽지 않아야 하고 투기로 불로소득을 못 얻게 해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가구 1주택을 보호하다 보니 지방에 사는 사람들조차 전세를 끼고 강남에 갭 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반면에 별장을 만들어서 주말에 이용한다면 이것이 2주택이라고 해서 제재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부분이죠. 자,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환수장치를 만들어야 하며 오롯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사업자 혜택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실거주용 대해서는 보호장치를 확대하고 비주거용 주택자산에 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왜 이재명 지사가 이 중요한 이야기를 언급을 한 거냐? 잘 보시면요.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기준금리와 그리고 공급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요. 빨라야 2023년 정도는 되어야 영향을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주택가격 안정 방안은 무엇이다? 강력한 투자 수요 억제로 상승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재 정부의 투자 수요 억제책의 핵심이 간단해요. 몇 채를 가지고 있냐. 2주택 이상자부터는 규제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기에 빈틈이 있다고 본 거죠. 자, 왜 이재명 지사는 이것을 빈틈이 있다고 보았을까요? 현재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본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소득 30대 맞벌이가 있어요. 자, 우리는 허름한 집에 월세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소득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빌라 월세를 살고 있어요. 아니면 경기도 외곽 지역의 구축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자산이 다 어디 갔냐? 서초구나 강남구에 20억대, 30억대 아파트 갭 투자에 나서고 있는 거예요. 자, 본인 자금에다가 부모님한테 돈 빌리고 신용대출 포함하고 전세금 10억 포함해서 28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네. 자,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소득 직장일수록 이런 식으로 재테크가 굉장히 유행이에요. 자, 근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1주택자니까 보호의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중과를 배제시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유로 대출이 안 되는 10억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수요가 지속되고요.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야, 대출도 안 되는데 저거 누가 사나 봤더니 이런 사람들이 다 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사례가 과연 1주택자로 보고 보호해야 하는 것인가? 이재명 지사는 이것을 지적했다는 겁니다. 자, 현재 여당과 정부에서 추진 중인 1주택자의 보호 방안,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고 보유세 완화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냥 내 집 한 채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너는 집값이 올랐으니까 과도한 보유세를 물어라. 이거에 대한 조세 저항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그것이 표로 나타나다 보니까 야, 앞으로 이러다가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 쫄딱 망하겠다 싶으니까 야, 터둘러서 보완책을 마련을 하는 거죠.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래, 좋다. 실수요 1주택자 보호는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하는 게 맞는데, 대신 비거주 주택 소유주는 중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주택 갭 투자자의 보유세를 깎아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언급을 한 겁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재명 지사 이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됐거든요. 이제 기사 안 보고 이제 제목만 보시고 이재명 지사 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반면 별장을 만들어서 주말에 이용한다면 이것은 2주택이라고 해서 제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2주택자를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실사용 여부 중심으로 규제하자는 주장의 한 예시로 든 거고요. 도심 지역 아파트 다주택자를 보호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 1주택자 규제 완화를 논의할 때 이런 의견이 잘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1주택자 실수요자 규제 완화하는 건 좋다 이거다. 그럼 빈틈이 있는 사람들은 메꿔가지고 투자 수요 유입이 안 되게 막아야 된다는 거죠. 시장이 잘못된 신호를 주면 안 된다는 건데 지금 그런 이야기는 거의 안 보이니까 이재명 지사가 직접 나서서 이런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당 내부에 이재명계가 있다 들었어요. 이재명 지사를 따르는 국회의원이 좀 많다고 들었는데, 자, 이 지사가 맞는 말 했는데 어떻게든 의견 좀 내고요. 그것이 정책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자, 임대사업자 제도가 뭐죠?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을 등록하고 나서 세입자한테 4년에서 8년 정도의 거주 안정성을 제공하면은 이제 세입자 못 내보내고 계약갱신할 때마다 5% 이내에 증액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임대사업자 제도입니다. 작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는 없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임대사업자 제도가 지금도 이제 과거에 등록한 사람들 아직까지 만료일까지 자진 말소일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025년까지 많은 수의 임대사업자 제도는 유지가 될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거에 대해서 과도한 혜택이라고 한 거예요. 종부세에 대해서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최근에 이 임대사업자 제도 때문에 주택가격이 안 떨어진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방향은요, 공급과 금리적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과연 임대사업자 제도 때문에 주택가격이 안 떨어졌을까? 그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정책 실패의 한 사례가 맞고요. 과거에 그 시기에 수요가 늘어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맞지만요, 이것 때문에 주택가격 안 떨어진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임대료 증액 부담 없이 거주하는 100만 세대 이상의 세입자를 고려해서 당장 이 제도 잘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 보고 나가라 그러고 제도를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임대사업자 제도를 철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파악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서울 아파트 중에서 이 임대사업자 비율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적어요. 저희가 예전에 주요 아파트 보면은요, 3%, 4% 이 정도 나와요. 일부 재건축 아파트하고요, 복도형 아파트는 많아요. 월세를 받아가지고 생활하신 분들이 오피스텔처럼 이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했는데, 갭 투자한 사람들이 8년 동안 임대료 등록하고 이 임대사업자 혜택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진말소 제도가 작년 710 부동산 대책에 도입돼서 20만 호 이상의 임대사업자들이 말소가 됐지만요, 실제적으로 주택가격 하락 효과는 없었어요. 왜? 임대사업자 제도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종부세 중과 부분 실효세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거 설마 제도 없앤다 하더라도 다주택자는 주택 계속 보유할 정도의 낮은 실효세율의 종부세가 과세가 된다는 거죠. 자, 어찌됐든 이재명 지사는 투기 수요 억제에 대해서 핵심을 잘 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공감 못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떤 이야기죠? 바로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기본주택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죠. 투기 수요 억제에 대해서는 핵심을 잘 보는데, 이상하게 공급 확대 전략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결하냐? 보통 신도시 정책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나 또는 임대주택 소유자한테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거든요. 왜? 서울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니까 서울 지역 전세가 많아지네. 전세가 많아지니까 역전세난 일어나네. 역전세난 때문에 매매 가격이 떨어지고 투자 수요 유입이 안 되면서 신도시 입주와 동시에 보통 수도권 지역 주택 시장은 안정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주택을 공급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분양 대기자가 많은 사람한테는 분양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재명 지사는 시세 차익을 못 보는 아파트 공급으로 집값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불안한 게, 교산 신도시의 경기도시공사의 보유집은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미 3기 신도시는 임대주택 비율이 40%가 넘는 상황에서 여기에 추가로 임대주택 같은 공급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제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청약대기자 입장에선 뒷목 잡을 상황이라는 거죠. 야, 정부가 3기 신도시 만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임대주택을 권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나는 내 집 마련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임대주택이 아닌 공공자가주택도 있다는 거예요. 분양형 기본주택도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면 되잖아. 자, 근데 막상 살펴보면은 이게 월세를 내야 돼요. 야, 평생 월세 내면 이게 임대지 내 집이냐? 너나 가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주택이라는 거 개념이요, 토지는 공공이 보유한 상태에서 건물과 이제 사용권을 이제 개인한테 준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공공에서 다시 그 토지의 사용권을 환수해가는 개념인데, 어차피 부동산에서 시세 차익이라는 건 토지의 가치에서 일어나는 부분인데, 그 토지 시세 차익 가치를 공공이 다 가져가 버리면 솔직히 그거는 임대주택이나 똑같거든요.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불만인 게,
대규모 분양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고 수요자를 줄여야 하는데 대기 수요가 희망하는 주택과 다른 형태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이거 저희가 여러 번 지적드렸죠. 그래서 최근에 동서남북으로 청약 대기자가 20만 명에서 지금 30만 명 수준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너무 과열인 상황이다. 그런데 이 청약 대기자들의 돈이 있다 없다? 있다. 분양받을 만큼의 자금은 충분히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보증금 한 5천만 원, 7천만 원 받고 한 달에 50만 원씩 월세를 받겠다. 청약 대기자들이 전원주택 안 들어간다는 거죠. 수요층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택 마련 수요는 제외시켜버리고 이런 임대 수요만 공급 정책을 바꿔버리겠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자, 어쨌든 현재 개편 논의 중인 실수요자 보호 방안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도록 이재명 지사가 언급한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과세 적용 부분 이번엔 꼭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이 안 된다면 시장에서 다시 한번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가야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날 수 있고 초고가 아파트가 다시 재상승할 우려, 그에 따라서 일반 아파트까지 키 맞추면서 수도권 전역이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부분이죠. 규제 완화는 찬성해요. 실거주 목적에 있는 사람한테 보유세 증가하는 부분, 그래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대신 비거주 1주택자한테는 과세를 강화해야겠죠.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